해시태그 시니어들이 조금만 먹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과 관련된 변화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이해하고 적응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다가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왜 조금만 먹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초대사율의 감소입니다. 기초대사율이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약 20에서 30%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소모되지 않는 칼로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장관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이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되었지만 시니어가 되면 같은 음식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감소하여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고 장내 유익균의 수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변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장 기능의 감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기능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도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양의 음식 섭취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혈관계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동맥경화나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심해져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췌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면역 기능의 변화입니다. 과식은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소화기관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반대로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식습관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녁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증상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시니어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면역 기능 강화, 기억력 유지 등의 수면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이유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과식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뇌에서 BDNF라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 여러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화합니다. 과식은 이런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과 렙틴 등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체중 증가와 대사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식사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렙틴의 정상적인 분비를 도와줍니다. 10번째 이유는 관절과 근골격계 건강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무릎, 고관절 등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시니어들은 이미 나이로 인해 연골이 닳고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체중 부담은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3배에서 4배의 압력이 더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사량을 통한 체중 관리는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11번째 이유는 간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대사 과정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과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과식하면 간에서 처리해야 할 영양소의 양이 늘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방간은 간염이나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는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이유는 암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이 암 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식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들의 분비를 증가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DNA 손상을 줄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등 일부 암종에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번째 이유는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결과들은 긍정적입니다.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칼로리 제한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시켜 노화된 세포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4번째 이유는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기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비만으로 인한 신체 이미지 악화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활동성이 증가하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번째 이유는 약물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물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과식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약물의 분포와 대사에 영향을 미쳐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약물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이유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신체 활동 능력을 떨어뜨려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오래 걷기가 어려워지면 외출이나 사회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신체 활동 능력이 향상되어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17번째 이유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과식은 음식비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치료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면 음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여 의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8번째 이유는 환경적 측면입니다. 음식 생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식습관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한 식습관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조금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리므로 급하게 먹지 말고 충분히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시각적 착각을 이용하여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은 위를 어느 정도 채워주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은 양을 먹더라도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식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식하는 패턴이나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량과 영양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시니어들이 조금만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체중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시니어들의 식습관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번째 이유는 치아와 구강, 건강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침분비량도 줄어들어 구강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워집니다.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은 양이라도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여 꼼꼼히 씹어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번째 이유는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시니어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이 많습니다. 어떤 약물은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고 어떤 약물은 식후에 복용해야 부작용이 적습니다. 과식하면 약물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약물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를 통해 약물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1번째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과식하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과식으로 인한 체온 상승이 열사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주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2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과식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다른 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뇌나 심장 등 중요한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런 혈액순환의 변화 때문입니다.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먹으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23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체중 증가를 촉진하므로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식사량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4번째 이유는 미각과 후각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더 많이 먹거나 더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적은 양이라도 다양한 향신료나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조미료보다는 마늘, 생강, 허브 등을 활용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25번째 이유는 수분 조절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과식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배설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6번째 이유는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관절에 부담을 주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7번째 이유는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식과 비만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뇌에서 BDNF라는 신경성장인자의 분비를 증가시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적은 양이라도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8번째 이유는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적절한 양의 항염작용이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9번째 이유는 갑상선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시니어는 더욱 엄격한 식사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30번째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변화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기능이나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식하면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러움이나 실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1번째 이유는 피부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과 비만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당화되어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여드름이나 다른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2번째 이유는 성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은 성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성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복부 비만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는 성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번째 이유는 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등 다양한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성 망막병 등의 위험을 높이고 비만은 녹내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고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4번째 이유는 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은 청력 손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도 메니에르병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면 뇌의 혈액순환도 개선되어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35번째 이유는 구강 미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구강, 뇌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강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와 함께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번째 이유는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저하, 염증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7번째 이유는 체력과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체력을 저하시키고 운동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더 활발한 신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 유지와 골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8번째 이유는 정신적 명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 후에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정신적 활동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이런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뇌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39번째 이유는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